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대체 뭐냐?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 대체 언제 내린답니까?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또 언제 내릴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미 연준의장 파월 형님이 연설이 있는 날이면요, 이 형님 한마디 한마디에 막 시장이 들썩거리잖아요.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기맥히게 말씀 잘하셔. 근데 최근에 1, 2년 동안 미국 말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준금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들 완전히 기조가 바뀐 거죠. 하지만 미국 성님들은 아주 애간장을 엄청나게 태우고 있어요. 저는 연설 때마다 그냥 헐레벌떡 챙겨보는데, 기준금리 내린다고? 띠발이네.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내릴까 말까 겁나 간을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금리를 내릴 것 같다가도 또 막 입 싹 닫고 안 내린다고 하고, 올해에는 3번 내린댔다가 그냥 한 번 내린다고 말 바꾼 다음에 그마저도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던질까 말까 정신머리가 없어요. 김너구라 또 속냐? 솔직히 기준금리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면 네가 워렌 버핏이지. 사실 여태까지요, 미국 기준금리를 내릴 만한 뚜렷한 지표가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뭐 크게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소비 심리가 좌절 상태에 빠지면서 노동자들의 취업률이 막 어려워졌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냐? 눈에 띄는 증거, 지표가 없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코로나 때 돈을 오지게 찍어대가지고 풀었던 결과 인플레이션이 저항 없이 너무 터져버리면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0%대에서 5%대까지 순식간에 올려버렸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린 결과 20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 중입니다. 미국은 오직 너무 높아진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린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간 성과가 어떻냐?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5% 기준금리 선에서 처리가 쌉 가능하긴 했습니다. 계속 줄어들곤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진짜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이 아니라 앞으로 하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제 금융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올리고 동결만 했던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전환점 그 잡채 아니겠습니까? 경제학계에서는요, 이 정책 전환을 피벗이라고 부르거든요. 피벗은 말 그대로 방향성을 급격하게 바꾸는 걸 뜻하고요. 농구를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공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발은 축발로 고정하고 다른 발은 막 자유자재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을 바꾸는 걸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의 방향 기조가 바뀌는 것도 금리의 움직임이 바뀌는 걸 경제에서는 피벗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에서 피벗을 좀 찾아보자면, 일단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렸었죠.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소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였죠. 이때를 피벗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경제가 너무 빨리 좋아지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양심도 없게 인플레가 2021년 12월 7%대를 넘어서면서 미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킹치키 7%가 넘는 인플레, 이건 못 참죠. 미 연준은 2023년에는 금리를 5%대까지 올렸습니다. 이 오름의 시작, 피벗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피벗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쪽이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도 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차도 사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한다기보다는 피벗을 한 이후에는 그 기조가 쭉 몇 년이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 하락인데 앞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준금리 하락의 초입이라는 기대감,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비가 더 많이 늘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우리나라고 미국이고 주택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낮을 것 같으니까, 계속 돈을 풀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쉽게 샀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피벗이라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서 소비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억제되겠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2022년 말쯤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미 연준은 그럼 대체 언제쯤에야 금리를 인하하냐? 피벗이 대체 언젠데? 물론 제가 말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닐 테지만 진짜 이제는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니?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려면 일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파월 형님이 연설에서 항상 체크하시는 지표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노동시장, 그 중에서 실업률을 많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가장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두고 앞으로의 미국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아주 확실하게 꺾여버리거나 혹은 노동시장이 냉각돼서 미국의 실업률이 막 거침없이 떡상한다든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경제가 막 너덜너덜할 때, 그제서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웬만치 독한 지표 뜨는 거 아니면 기준금리 내리지를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지표 지금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로 물가 상승률. 일단 7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의 CPI 발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로는 6월의 미국 CPI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2022년에 9%나 찍혔던 CPI는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드디어 해치운 겁니까? 6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밖에 안 올랐고요. 쫌쫌 따리로다가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2021년 4월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고요. 이 3%란 숫자는 역시 시장 예상치인 3.1%보다 0.1%포인트 하회한 수치입니다. 기대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행복해로 굴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고요? 이젠 진짜 피벗 시작되나? 나 숨 참는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요, 미 연준의 연간 목표인 2%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지표 중에서 CPI뿐만 아니라 근원 물가 지수도 아주 상황이 좋잖아요. 파월 형님의 기준금리 5% 빔을 얻어 맞았으니까 효과 확실합니다. 미 연준이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근원 물가 지수 지표는 2.8%입니다. 그런데 지금 찍었죠. 그것도 2024년 1월부터 그냥 해냈죠. 인플레이션율 수치 낭만 있다, 그죠? 올해 1월부터 지표가 2.8%가 찍히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다고 볼 수 있고, 연준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2%대 물가지수 목표, 그 범위에 지표들이 서서히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00%는 아니겠지.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입가에 군침이 싹 돌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음으로 볼 지표가 실업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실업률이 높아져서 노동시장이 막 얼어붙고 흔들릴 때 이에 대한 조치로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현재 실업률 지표는 어떻냐? 아이고, 어떻긴요. 좋습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실업률 또한 기준금리 인하에 맞아서 아주 좋은 방향,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옳게 됐어. 이 차트를 보시면요,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오야,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돌파했습니다.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 높은 금리 때문에 너무 지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실업률 수치는요, 최근 2년 동안 발표된 수치 중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실업률은 2024년 이후 꾸준히 올라 지금 4%대까지 안착했죠. 예상치 못한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치에는 딱 맞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지표가 바로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려는 경기 침체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GDP는 2024년 1분기 1.3%대 성장이 지켰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인데 2022년 2분기 이후에 나온 수치 중에선 가장 낮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분기 성장률이 1.3%라니. 미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동력 상실을 보았으면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아갈 이 요소들은 다 됐어. 삼위일체잖아. 인플레이션율
10%대로 떨어졌고 실업률 4% 뚫었고 경제성장률 시원찮습니다. 이 3위일체가 정말 미 연준의 피벗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2024년 9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요 며칠 전에 CPI가 발표된 직후 그 확률이 70%에서 86.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패드 부의장님의 말씀으로도 시장에서 9월 인하 가능성을 80%로 예상했죠. 아, 그럼 저는 이제 숨 참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두들 들숨에는 돈, 날숨에는 건강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